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번 시간에는 가스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해요. 우리 그 공조 시스템 제어과에서는 뭐 가스 기능사라든지 배관 기능사,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리 기능사, 온수 온돌 기능사, 다양하게 그 배관과 관련된 또는 이제 용접과 관련된 그 자격 종목들을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응시할 수가 있는데 이 가스 기능사는 사실은 기계 분야가 아니고 그 안전관리 분야예요. 안전관리 분야. 예를 들자면 저기 온수온돌 기능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기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필기가 없고 실기만 있는 시험이지만은 그 실기의 대부분이 아니죠. 전부 그 배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어,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응시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인데 이 온수온돌 기능사는 또 건축 분야로 어, 분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기계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 또는 이 가스 기능사처럼 그 안전관리 분야 이 그 자격증까지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. 자, 가스 기능사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2년 전까지 2년 전에 어,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가스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를 했어요. 물론 이제 그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요. 1차. 그다음에 이제 뭐 2차. 또 2차는 필답과 작업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큐넷에 소개되어 있는 그 자격증 정보를 발췌를 했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 안전관리 분야에 가스 기능사가 있죠. 그래서 요 가스와 관련되는 모든 자격증, 또 이쪽에 보면은 뭐 소방설비 산업기사, 뭐 전기안전, 뭐 인간공학, 뭐 이런 것들 전부 이 안전관리 분야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가스 기능사는 안전관리 분야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. 자, 뭐 다른 기능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뭐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가스 기능사의 출제 경향은 뭐 가스 설비, 그다음에 운전, 저장,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취급과 가스 장치의 그 고장 진단, 그다음에 유지 관리, 그리고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출제 기준은 어, 지금 현재 올해 그 적용하고 있는 그 가스 기능사의 출제 기준은 사실은 2016년도부터 그 정해진 그 공개된 이제 공개 도면의 자료에 의해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. 올해까지죠.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보통 이제 한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공개 자료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는데 어, 일단은 그 뭐 여러분들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 자료실에 그 출제 기준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올해는 어, 예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선생님이 그 지도했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도 이제 응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내년부터 그 변경되는 그 공개 도면이라든지 기준들은 좀 소개를 할 거고요. 그래서 그 자료실의 출제 기준을 보면은 음, 다운로드를 그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년 거부터 2024년도 거까지도 출제 기준을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 가스 기능사는 이제 그 자격증 종목의 명칭이 좀
변화가 있었는데요. 어, 제일 먼저는 이제 고압가스 기능사 2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, 그 다음에 이제, 가스 기능사로 이제 98년도부터 가스 기능사로 변경이 되었죠. 그 전에는, 고압가스 취급 기능사, 고압가스 기계 기능사, 그 다음에 고압가스 화학 기능사,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가, 95년도부터 고압가스 기능사 2급으로 통합이 되었고, 그리고 이제 가스 기능사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가스 기능사 그 분야에서의 그 수행 직무를 보면은, 고압가스 제조, 저장 및 공급 시설, 그다음에 용기, 뭐 기구 등의 제조 및 수리 시설을 시공하고 조작하고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,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서 가스 생산 기계 및 장비를 운전하고 충전하기 위한 뭐 예방 조치 점검과 그다음에 뭐 용기의 운반 관리, 그다음에 부속품 교체 뭐 이런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. 자, 이것은 이제 작년도 2019년도 그 통계 자료인데,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합격률을 보세요. 남자 같은 경우는 뭐 31.6%, 뭐 그렇게 높지 않은 합격률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합격률이 뭐 22.4%, 요 정도의 합격률이에요. 이게 아무래도 음, 일단은 필기가 되어야 되고, 뭐 필기는 뭐 여러분들 다른 어, 자격 종목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뭐 60문제, 60문제, 60점 기준이죠. 일단은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, 이제 2차 시험이 지금은 그 필답, 동영상 필답이 있어요. 그 동영상에 자료에 나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주관식으로 소수를 하게 되는 거죠. 소수형으로. 그게 이제 필답형이 이제 50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형, 이제 작업형이 이따가 또 소개하겠지만은 작업형이 50점이에요. 50점.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합쳐서 이제 100점이 되는데, 어, 이 합친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만 되면은 이제 합격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요 내용만 보면은 뭐 수월할 것 같지만은,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죠. 그래서 요 뒤에,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. 자,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 큐넷에서 발췌한 그 내년도부터, 2021년도부터, 2024년도까지 적용되는 그 필기와 실기의 그 출제 기준이에요. 그래서 필기를 보면은 객관식 문제 60문제, 뭐 시험 시간 1시간이고, 물론 이제 60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교재를 보시고 가스 제조, 저장, 충전, 공급 및 뭐 사용 시설과 용기, 뭐 기구 등의 제조 및 뭐 수리 시설을 시공, 조작, 검사하기 위한 뭐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, 뭐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지만은, 하여튼 이것들은 뭐 충분히 문제 풀이를 해보고,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그 실기 작업에 대한 내용을, 음,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요 실기도 역시, 내년도부터의 그 출제 기준이고, 아까 잠깐 도면을 보니까,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지금 복합형이라고 되어 있죠. 복합형이라는 얘기는, 전체 시간이 2시간 30분인데, 이 중에 1시간은 필답형이에요.
필다평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음, 사진 또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관련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, 10문제가 10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이제 5점씩이 되겠죠. 5점씩. 그래서 어, 실기에서 작업형에서 지금 작업형이 1시간 30분인데 1시간 30분인데 이 작업형 50점 중에서 최소한 40점 이상을 어, 취득을 하고 40점 이상을 취득을 하고 그렇다면 필답형에서는 뭐 한 20점 이상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합격을 하려면은. 근데 20점이면은 사실은 네 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음,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그 선배들도 재작년에도 학생들도 보면은 뭐 한 20점 정도까지는 맞췄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어렵죠.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그 수많은 그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발췌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우거나 또 충분히 그 그림이나 동영상을 이해를 하고 그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점 취득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작업형도 그 40점 이상 맞는 것이 그게 뭐 보통 일은 아니죠. 자,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실제로 그 2017년도 그 1회 그 가스기능사 필답형으로 나왔던 첫 번째 문제예요. 다음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모습으로 지시하는 부분에 그 명칭을 써라. 그런 문제예요. 이건 이제 뭐 비교적 음, 간단하고 뭐 단답형으로 쓰면 되니까 명칭을 쓰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. 답안지에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고 정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.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자, 뭐 이거는 정말 아주 간단한 이제 그 작업형에서 사용하는 그 부속품의 명칭을 쓰는 거죠. 요거 뭐 당연히 뭐 배관 작업을 많이 한 여러분은 금방 알 수 있는 크로스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. 다음 배관 부속의 명칭을 쓰시오. 뭐 엘보도 나올 수 있고 유니온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주고 각각의 명칭을 쓰는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.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공기 뭐 액화 분리 장치의 모습이다. 이 장치의 폭발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. 이거는 뭐 교재를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음, 여러분들 쓰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것.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기출 문제 이제 해답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야 돼요. 네 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이 50점짜리 그 동영상 필답 시험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그 50점짜리 실기 작업형 이제 배관 작업이죠. 이제 배관도 있고 뭐 전기용접도 들어가요. 전기용접. 그래서 이 실기 작업형에 대한 그 안내를 좀 보면은요. 여러분 이제 되게 그 문제 받으면은 이제 그 안내사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배관 작업 시험 문제지 도면의 수치와 음, 세부 요구사항 등은 뭐 일부 변경될 수가 있다. 즉 모양은 공개된 도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은 이러한 수치들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.
그래서 검정장의 시설, 그 다음에 지급되는 재료, 그 다음에 지참하는 공구 이외에 그 장비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또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이제 실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험장별로 그 나사를 가공할 수 있는 동력 나사 절삭기가 이제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데, 음, 이 구비된 동력 나사 절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어, 수험자는 뭐 수동 나사 절삭기를 뭐 지참을 해서 음, 이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를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, 전기 용접을 하게 되는데, 이 플랜지 용접은 그 검정장에 있는 그 용접실에서 그 용접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, 만약에 그 수험자가 그 아크 용접기를 뭐 지참을 해서 가지고 온다고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뭐 감독위원들이나 이제 그 시험장의 그 관리위원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그 시험장의 이제 전원, 뭐 전기 용량,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뭐 사용해도 이제 무방하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뭐 수험자가, 1번, 2번 얘기한 것이에요. 그 수험자가 지참한 그 절삭기나 또는 이제 용접기 사용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 수험자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제 그 가스기능사 실기 작업형 도면이에요. 음,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내년부터 적용되는 그 공개 도면이라고 가져왔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. 달라진 건 없고 음, 뭐 치수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A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그 양쪽에 플랜지를 프렌지에다가 요 파이프를 용접을 하고 이제 볼트 너트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. 조립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여기 레듀샤로 마감이 되면서 이제 끝에 이제 플러그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. 플러그로 조립이 돼 있죠. 그리고 뭐 요 부분은 이제 그 밸브, 그 황동 밸브. 나머지는 없어요. 여기는 이제 캡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고요. 여기 이제 시험을 할 때 이쪽으로 이제 그 가스 주입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. 뭐 특별한 게 없죠. 여기 테스트할 때는 이제 저기로 하죠. 그 수압 시험을 하게 되죠. 음. 근데 이제 수압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용접 불량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누수가 돼서 음, 탈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다른 데는 뭐 물이 셀 데가 없어요. 제대로만 하면은 배관 도면도 굉장히 간단하죠. 음, 그래서 이 작업형의 관건은 이 플랜지 용접이다, 전기 용접이다. 이렇게 이제 음,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작업하는 순서를 뭐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어, 플랜지 전기 용접을 이제 먼저 하게 되죠. 대부분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뭐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어,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이 플랜지가 이제 한 세트가 지금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여기 약간 저기 좀 올라와 있죠. 이 부분. 여기가 이제 가스켓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가스켓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반대면이 이제 요건데 여기에 이제 요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. 용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요 이제 엽전 모양은 이것은 이제 그 파이프를 여기 이제
세울 때 요거 2개 정도 이제 여기 미리 집어넣고 얘를 세우게 되면은 그 뒷면은 이제 좀 그 튀어나오지 않겠죠. 뒷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얘를 세워놓고 파이프를 세우고 용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들은 이제 빼내죠. 빼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접할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렌지에 그 가용접을 한 후에 이제 직각 상태를 이와 같이 이제 맞추죠. 그래서 가용접한 반대편에서 직각을 맞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. 프렌지에 이제 가용접하고 이제 그 직각 상태를 맞추는 방법을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20A짜리 파이프고 얘는 이제 프렌지고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가용접을 해서 일단 직각으로 이제 세워 놓자는 얘기예요. 직각으로. 그래서 직각자를 이용해서 프렌지 면과 배관의 직각 상태를 맞춘다. 그 다음에 그 뭐 25A 25파이 정도의 그 원판 2개를 이 두께는 2mm 정도 되는 거예요. 2개 정도 놓고 플랜지 구멍에 끼우고 이제 가용접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엽전이 없다면은 20A 파이프 배관을 뭐 4, 5mm 정도로 뭐 절단해서 대신 집어넣고 이제 그 파이프를 세워서 고정하란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직각 상태를 확인하면서 네 군데 정도 이제 요 가용접을 이렇게 한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이제, 완전히 이제 용접을 해야 되겠죠.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 이 상태 정도로 그 용접이 되어야 나중에 수업 시험을 할 때, 물이 새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, 이 용접은 아마, 어, 그 학생들도, 시험 준비를 할 때, 그 배관 뭐 50%, 그 다음에 이 프렌지 용접 50%뭐 이렇게 연습 시간을 할당을 해서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프렌지 용접은 많이 용접을 해봐야 돼요. 그래야 이렇게 매끄러운 그 비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용접이 되겠죠. 여기 이제 주의사항을 보면은 가스켓이 붙는 면에다가 그 용접을 하게 되면은 그 오작 처리되는 거예요. 오작 처리. 그래서 이제 플랜지 면이 이제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. 그런 얘기고요. 자, 이 내용은 가스기능사 작업형 플랜지 용접 요령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연습할 때, 뭐, 얘기했던 뭐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전류는 일반적으로 뭐 110에서 뭐 120A 정도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접봉 파이프와 용접봉은 이제 파이프와 그 프렌지 사이에서 45도 각도를 유지해서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. 뭐 100에서 120 정도, 120 암페어 정도 보통 놓는데 가급적 뭐 120 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뭐 하는 것이 좋다. 왜 그러냐면은 그 파이프에 구멍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보면서 이 전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파이프에 구멍이 나서 그냥 용접하다 말고 그냥 귀가하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서 최적의 전류 값을 확인하고 그 전류로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. 뭐 어느 날은 잘 됐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잘 안 됐다가 그래요.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 그 노하우가 생겨서 전류값을 이제 잡아 나가는 걸 이제 봤는데, 그래서 전류가 높을수록 뭐 용접이 잘 되긴 하지만은 이제 가급적
120A는 넘지 않도록 한다. 여기 주의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빙할 때 용접봉은 플랜지 방향으로 하며 파이프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 이제 파이프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면 이제 구멍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용접봉은 뭐 70도 정도로 세우고 뭐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해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불꽃이 이제 뒤쪽으로 튀도록 하면서 비드가 용접봉을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론적으로 뭐 백날 뭐 봐야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해 보면서 자꾸 익혀 나가야 돼요.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.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되 손목이 안 꺾일 정도로 뭐 계속 위빙을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. 뭐 선생님 그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학생들한테 전달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가접은 파이프가 붙을 정도로만 살짝 하고 가접 후에는 반드시 그 슬래그를 제거해야 한다. 슬래그가 남아 있으면은 기포가 생겨서 누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접한 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와셔 강판 그 2mm짜리 반드시 제거하고 수직을 조정 작업한 후에 반대편 가접을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접과 그 가접 중간쯤에서 이제 본 용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용접봉의 각도 그리고 방향에 이제 주의를 해라. 그 다음에 이제 본 용접이 가접부를 지날 때는 조금 더 머무른 다음에 가접부를 같이 처음에 가접했던 부분을 같이 녹이면서 위빙을 해야 된다. 그냥 가접부를 덮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기포가 생기거나 그 틈새가 생겨서 그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자, 3번 정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본 용접을 하는 것이 적당하고 뭐 2번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용접을 마칠 때마다 반드시 그 슬래그를 제거하고 이제 솔질까지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본 용접을 하란 얘기예요. 2번째 본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했던 그 용접부의 그 앞쪽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라. 갈라지지 않게. 그런 얘기고. 또 용접 마무리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을 조금 더 지나가서 끝내라.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노하우가 되겠죠. 여러분들 이러한 그 주의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제품 그 조립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그 플랜지를 조립해야 되겠죠. 그 플랜지 사이에 가스켓을 넣고 볼트 너트가 이제 그 4세트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볼트 너트를 손으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고정을 시켜 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 부분에다가 그 엘보를 이제 조립을 하죠. 그래서 파이프 바이스에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플랜지가 이제 바이스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죠, 당연히. 그래야 고정이 될 거고요. 볼트 너트를 여기서 이제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엘보를 조립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볼 밸브 부분, 요 부분 이제 조립을 해야 되죠. 그래서 볼 밸브의 그 방향이 그 캡 부분을 맞추도록, 향하도록, 여기가 이제 캡이죠. 캡 부분을 향하도록, 맞추고, 볼 밸브는 이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듀샤하고 요 끝부분 마감 처리된 부분 레듀샤하고 플러그 조립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조립을 하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
조립이 되어 있죠. 세 부분으로. 그래서 음, 이제 세 개를 이제 합체를 하면 되는 거죠. 여기서 합체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음, 볼 밸브와 이제 플러그 부분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. 볼 밸브와 이제 플러그 부분 조립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플랜지 부분과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겠어요. 자, 이것은 이제 음, 여러분들 그 연습할 때 선생님이 만들었던 도면과 그다음에 그 배관 조립을 위해서 그 빼야 되는 여유 치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사실은 뭐 작업형에서는 요 이제 프렌지 용접 부분, 요 부분에서 이제 물이 안 셀 정도로 용접이 완벽하게 된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 여기 지금 치수를 번호를 써놨는데요. 1번부터 6번까지. 이 이제 치수들을 좀 잘 맞춰야 되겠죠. 치수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배관을 나사를 내기 전에 음, 나사를 내기 전에 그 여유 치수를 빼고서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절단 작업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최종 조립했을 때의 그 치수가 맞겠죠. 그래서 참고로 뭐 여기 뭐 25, 1번, 25, 25,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38, 뭐 6번 같은 경우는 5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요 부품들을 조립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그 빼야 할 값들을 지금 뽑아본 것들이기 때문에 요 치수들은 가급적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가급적 이제 외워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좋겠죠. 음, 물론 이제 그 부품별로 조립되는 조립되는 길이가 있고 그 여유 치수가 이제 그 표로도 나와 있지만은 어,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플랜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측정을 해서 지금 만든 값들이거든요. 이 뒤에도 이제 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치수들은 좀 외우고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참고로 이제 그 각 부품별 여유 지수를 이제 표로 이제 작성을 한 건데요. 여러분들 뭐 실습 시간에 이 표는 많이 봤고 뭐 이론 시험에서도 출제를 여러 번 했는데 아마 뭐 엘보라든지 T라든지 뭐 유니온, 소켓 45도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유 치수를 빼내고서 이제 그 파이프를 절단을 했는데 밑에 이제 여기 그 빨갛게 표시된 부분, 이 부분들은 어, 뭐 직접 선생님이 측정을 해보고 조립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한 그런 치수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로 어, 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. 자, 여기도 이제 여기 아까 그 레듀샤 플러스 플러그 요건 이제 가스 기능사 작업형에서만 나오는 그런 연결 부속품이죠. 이것도 역시 직접 조립한 후에 어, 측정을 하고 또 직접 부품을 어, 자로 측정을 해서 만들어낸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험 보기 전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캡 부분도 15A, 20A, 25A, 32A에 대한 이제 여유 지수를 이제 뽑아본 거고요. 뭐 요 밑에 있는 레듀샤나 이제 뭐 이경 T, 이경 엘보는 뭐 여러분들 많이 작업을 해봤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. 이제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예를 들어서 뭐 20A 곱하기 15A다 하면은 뭐 지금 이런 것들은 뭐 어, 같아요. 20A 측이나 15A 측이나 뭐 7, 7, 7, 7 물론 뭐 정밀하게 따지면은 같을 수는 없겠죠. 규격이 다르니까. 그렇지만은 요렇게만 빼주어도 어지간히 그
오차 범위 내, 공차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치수가 맞더라 하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이 규격이 좀 커지면은 달라지죠. 규격이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32A 곱하기 25A 레듀샤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32A 측은 9고 뭐 25A 측은 7이다. 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뭐 이경열보 이경 T도 마찬가지로 규격별로 차이가 좀씩 있죠. 참고하셨다가 그래서 이 표를 뭐 전부 다 뭐 외우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응시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부품들이 사용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부품에 대한 그 여유 치수들은 좀 머릿속에 좀 외워야만이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이상으로 그 가스기능사 그 2차 실기 작업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